안녕하세요. 키자TV 투자의 정석 지니쌤입니다. 어느덧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ETF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잘 따라오고 계신 거 맞죠? 아마도 오늘 파트를 가장 기대하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저번 선물 ETF 편에서 다루지 못했던 레버리지와 인버스에 대해 마저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레버리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설명드렸다시피 2배 레버리지라고 하면은 추정 지수의 일간 수익률의 2배를 추정하는 상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 함정이 무엇인지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0년 2월 11일부터 2020년 8월 11일까지의 코스피 200 지수 차트입니다. 6개월 동안 299.28포인트에서 321.02포인트로 상승했으니까 약 7.26%의 성과가 나타난 괜찮은 성과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지수를 2배로 추정하는 레버리지 ETF의 경우에 이거의 2배인 약 14% 정도의 성과가 과연 나타났을까요? 같은 기간 동안의 코덱스 레버리지 ETF 차트입니다. 14,815원에서 15,840원으로 방금 전 14%보다 더 작은 성과인 6.92%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더 극단적인 상황도 있으니까 그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011년 12월 29일부터 해서 2014년 12월 29일까지 3년 동안의 코스피 200 지수 차트입니다. 238.08포인트에서 246.30포인트로 약 3.45%의 성과가 확인됩니다. 같은 기간 동안 레버리지 ETF는 어땠을까요? 11,170원에서 시작해서 1,555원으로 무려 마이너스 5.51%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요? 자,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추적지수가 100과 110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횡보장세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추적지수의 일간 수익률을 2배로 추정하는 레버리지 ETF의 결과를 한번 보시면 5일만 지났는데도 추적지수는 100과 110을 4번 왔다 갔다 하는 동안 레버리지 ETF는 마이너스 3%가 넘는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복리 효과 때문입니다. 추적지수가 100에서 10% 상승해서 110이 됐을 때 레버리지는 20% 상승해서 120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음 날에 각각 마이너스 9%와 마이너스 18.18%로 하락을 맞게 되는데요. 추적지수는 110에서 약 9% 하락해서 다시 100으로 돌아오지만 레버리지 ETF는 120에서 18%의 하락을 맞으면서 98로 가격이 훨씬 크게 하락합니다.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레버리지 ETF는 누적 손실이 더욱 커지게 되는 구조인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손실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레버리지가 좋은 수단이 될 때도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매일 오르기만 하는 장세일 때죠. 추적지수가 46% 오르는 동안 레버리지 쪽을 보시면은 무려 107%의 상승률을 보입니다. 참 대단한 것 같죠? 그럼 앞서 말씀드린 결과를 좀 더 보기 쉽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추적지수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횡보일 때는 레버리지 ETF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추적지수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 추세를 보일 경우에는 레버리지 ETF는 높은 수익을 내기도 합니다. 물론 아주 드문 경우이기만 하지만요. 레버리지에 대한 설명은 어느 정도 드린 것 같으니까 다음으로는 인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버스는 영어로 인버스, 한국말로 하면 역의, 반대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추적 지수의 일간 수익률을 반대로 추정하는 ETF 상품들을 의미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차트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추적 지수가 하락할 때는 반대로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인버스에도 레버리지 상품이 있습니다. 2배짜리 인버스, 흔히들 고버스라고 하는데요. 지수의 일간 수익률의 마이너스 2배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인버스는 레버리지보다 더욱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거를 한번 사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월 25일부터 2020년 7월 2일까지 약 5개월간의 기간인데요. 이 기간 동안 코스피 200은 284.24포인트에서 283.86으로 하락하면서 마이너스
13 정도의 성과를 보였는데요. 단순히 봤을 때는 인버스 상품도 큰 성과 변동이 당연히 없어야겠죠. 타이거 인버스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7,120원에서 6,680원으로 무려 마이너스 6.18%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인버스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추적 지수가 100과 110을 지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인버스 ETF는 5일 뒤에 마이너스 3.60의 성과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점이 발생됩니다. 인버스는 단순히 한 배 역추정인데도 불구하고 무려 2배로 추정하는 정방형 레버리지랑 같은 손실률을 보입니다. 지수가 100에서 110을 오고 가려면은 110%가 오르고 약 9%가 빠지는 등락을 반복해야 하는데, 역방향으로 추정하는 인버스는 10%가 빠지고 오를 때는 9%밖에 오르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프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횡보할 때 한 배짜리 인버스도 아니고 곧버스로 이렇게 들어간다면은 이거는 뭐 좋은 상황이 아닐 것 같은데, 오늘 이 강의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이런 경우를 맞이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 강의 잘 따라오셨나요? 오늘 강의를 정리하자면은 우선 첫 번째, 선물 ETF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원자재 ETF처럼 선물 운영이 효율적인 경우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레버리지 ETF와 인버스 ETF는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단기 추세장에서는 적절히 활용하면 높은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시장이 횡보하며 움직일 때는 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는요, 현명한 ETF 투자자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인 ETF의 보수와 세금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이쯤에서 오늘 강의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자산을 키우는 올바른 습관, 키자TV 투자의 정석, 지니쌤이었습니다.